네,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 군 인사법에 따른 얼차려의 결정권자가 아닌 상사계급의 갑이 이후로 부대원의 원산폭격. 예, 원산폭격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이거 아마 나이 약간 지금 10대 20대이신 분들은 원산폭격 이 단어 모를걸요. 부대원들에게 속칭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양가지 발급하기를 이렇게 하는 등 했을 때 얼차려를 지시하는 행위는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 뭐 이제 이것도 판례가 있겠죠. 네, 이것도 뭐 이거 문제를 풀 때 미리 알고 있었던 판례는 아니었고, 근데 그냥 느낌상 뭐 이렇게 했으면은 뭐 정당행위로 볼 수 없겠죠. 네, 되게 뭐 70년대 80년대 판례인가 했는데 그렇게 오래된 판례는 또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뭐 맞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뭐 이 판례를 미리 몰랐어도 답 골라내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이게 답이 뭐였는지 좀 볼게요. 설치 운영 중에, 네, 이것도 최신 판례죠. 이거 카메라 검은 비닐봉지, 검정색 비닐봉지.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일부에 대해서는 그 정당 행위를 인정을 해줬죠. 예. 이 51대 전체 중에 그 작업 모습이 찍히는 12대를 골라서 요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파기를 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당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원심은 전부 다 유죄를 때렸거든요. 12대를 골라 이렇게 한 거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죠. 예, 이건 최신 판례네요. 예. 되게 최신 판례도 많이 내셨고, 또 저기 공부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령 조금 옛날 판례 혹은 모르는 판례가 들어와 있더라도 혹은 학설이 들어와 있더라도 이렇게 답은 골라내는데 지장이 있지 않게끔 문제를 잘 낸 것 같습니다. 제가 학설을 싫어한다는 게 학설을 아예 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당연히 학설도 알아야죠. 네, 학설도 내는데 학설만 알아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드는 거는 조금 별로다. 네, 라는 거죠, 제 의견은. 아무튼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네요. 이거 최신 판례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판례고 2차에서도 나올 수 있는 판례입니다. 3번이 답이고, 4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 없이 그 뭐 이렇게 공고문을 했나봐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뜯어내서 임의로 제거를 했더니 이제 이거를 그 재물 손괴다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거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냥 사회 상규에 그 위반되지 않고 그냥 사회 통념상 그냥 그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 뜯어낸 것 뿐이다. 설령 이게 잘못됐다고 해도 다시 붙이면 되잖아요. 예. 그냥 막말로 다시 붙이면 되잖아요. 그 종이 뜯어낸 거 가지고 뭘 재물 손괴라고 또 고소까지 하냐 이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랬던 정당히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판례였고, 이것도 당연히 다 뭐 많이 나오는 판례죠. 기본서에 당연히 다 있을 거고. 5번 판례 볼게요. 이게 맞아. 2023년 11월 판례였습니다. 이거 그 복싱 체육관 사건이죠. 뭘 쳐다봐 이래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 그 주머니에서 뭘 꺼내니까 그 복싱 그 다니던 그 관장인지 사범인지하고 그 수강생이 그 한판 붙었던 상황인데, 그 이제 코치가 그 복싱 그 학생이 그 주머니에서 뭘 꺼내니까 흉기를 꺼내는 줄 알고 그거를 저기 이제 그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이제 막 강제로 펴가지고 상해를 입힌 사안이었는데, 이제 코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해할 수 있었다. 그게 녹음기였죠. 예. 근데 녹음기를 이제 흉기로 오해하고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판례가 그렇게 봤죠. 네, 이제 최신 판례 낸 거네요. 네. 근데 그 최신 판례 내용 중에 지금 여기 복싱 그 사건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전착, 위법적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한 판례가 흔치가 않은데 이게 되게 지금 최신 판결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2차에서 나올 수 있죠. 네. 2차 준비생들은 이 판례 다 숙지해 둬야 됩니다. 어떤 사안이고, 여튼 일체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때 정당행위를 할 수 있다.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 너무 가혹하죠. 네,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죠. 그럼 뭐 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상사 계급에 뭐 이렇게 얼차려를 줬던 원산폭격. 예, 보니까 그렇게 막 80년대 90년대 판례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2006년도 판례예요. 아주 오래된 진짜 막 저기 전두환 노태우 시절 판례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원산폭격을 시켰던 게 이게 강요죄에도 해당하고 그 다음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낸 거고, 네, 이제 형법 강론적으로는 이게 강요죄에도 해당한다는 사례였네요. 이런 판례도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 다음에 CCTV 이거 사건은 네, 최신 판례죠. 2024년도 작년 판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했는데, 이건 이제 이 판례 중에 이 CCTV 판례 중에도 있던 거고, 이게 너무 좋죠. 이 정당 행위에 관한 그 2차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런 판례들은 그냥 그대로 외웠다가 그대로 답안지에다가 그냥 일단 받고 시작하는 일반 판례 있죠. 네.
그냥 무조건 써주면은 그냥 정당 행위가 논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일단 그냥 이거 세 줄 적고 시작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주고 그 2차에서 써주면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냥 점수 쫙쫙 플러스 가점 되는 그 채점하시는 분이 이렇게 빙글에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죠.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건 아니고 단지 이런 상황에서 위법성을 갖추지 못해서 정당 행위로 봐준다 이겁니다. 예. 이런 느낌이 이게 예. 꼭 이 논점이 쓰이지 않더라도 정당 행위가 나오면 꼭 반드시 써주세요.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2차생들은 피해자 이렇게 해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지금 CCTV 이제 거물 비닐봉지 쓰인 거에 대해서 12대는 그 정당 행위를 인정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그랬을 때 그 논거를 이렇게 다 풀어서 써준 거예요.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그 다음 법익 균형성, 그 다음 긴급성과 보충성 5가지 지금 다 들어와 있죠. 목적, 수단, 그 다음에 그 법익 균형, 예. 비례의 원칙, 그 추구하고자 하는 이득과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상대방의 손해 사이에서 이득이 더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된다 그런 느낌이죠. 법익 균형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 갖추었다. 그래서 그 정당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대법원 판례가 원심 파기했던 사안이고 여기서는 지금 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에 대한 거를 여기 지금 3번 지문으로 이렇게 해서 요것만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객관식에 다 낼 수는 없으니까 낸 겁니다. 이거는 2차생들도 준비해두면 좋은 판례죠. 네.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이것도 2021년도 판례고 이렇게 해서 재물 손괴로 그 고소했던 사안인데 이거는 그냥 뭐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그 뭐 이제 룰이 있겠죠. 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 뭐 승낙을 받고 공고문을 이제 그 아파트 현관에다 붙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다 붙이고 아마 이제 그런 룰이 있었겠죠. 이 아파트에 그냥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진 않았다. 아이 그 막말로 그냥 다시 종이 붙이면 되잖아요. 그 종이가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뭐 저 찌라시 전단지 뭐 아니면은 뭐 컴퓨터에서 인쇄한 뭐 A4 용지 뭐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재물 손괴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응? 사이좋게 지내지 아파트 주민들끼리 뭘 그걸 재물 손괴라고 고소를 형사법적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뭐 콩밥을 먹일 일 있어요.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냥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느낌을 갖고 그 판례를 기억해주면 좀 더 기억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6번 법률의 착오 적절한 것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제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나여 형을 감경토로 면제할 수 있다. 이 뒷부분을 바꿔서 냈네요. 네.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네. 조문 그냥 16조 그대로 나오고 뒤에만 유치하게 바꿔냈고 근데 유치한 게 아니죠. 네. 이런 거를 분명 헷갈리는 사람들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많이 있잖아요. 헷갈리죠 막. 어디서 본 건데? 어디서 본 것들을 조합해 놓으면 그럴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2차는 법전을 보면서 쓰지만 1차는 객관식은 법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가 쉬운 듯 어려운 듯 그렇죠. 틀렸고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갑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자신의 집 창고에 24시간 이상 감금하여도 허용된다고 위법성 조각사유에 허용 한계를 오인하는 행위 예, 금지착오 유형에 해당하죠. 네, 금지착오 유형이 3가지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허용 한계를 오인하는 것도 해당한다. 네, 좀 약간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답 골라내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이거 맞는 거 찾는 거니까 이게 답이 4번인데 4번이 맞는다는 것만 알면 이거 몰라도 답은 고르는 데 지장 없죠. 네, 이런 문제는 참 좋습니다. 이게 이론도 적절히 섞어주는 거는 매우 바람직해요. 이런 것들은 꼭 판례로만 답을 구성할 필요는 없죠. 지문을. 네, 당연히 교수님들이 이론적인 내용도 이렇게 하면 이런 건 너무나 좋은데 막 너무 그 이론에만 집착해가지고 막 이론으로만 문제를 구성하고 이론을 모르면 답을 찾을 수 없게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시험 문제는 너무 정말 제가 이때까지 풀어본 경찰 시험 문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치러진 이 24년도 2차가 경위 공채보다도 더 문제가 너무 이렇게 깔끔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고 금지착오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 당시 구체 상황의 행위자 듯이 사회 평균을 두고 맞죠?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며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 아니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죠. 변호사 집단하고 일반인 집단하고 같이 평가하면 안 되죠. 변호사 집단은 그만큼 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 높은 사회적인 것도 기대 의무가 인정되죠. 반면에 일반인 그룹은 당연히 법에 대해서 무지할 거고 상대적으로 최소한 변호사 그룹의 집단 그룹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된다고 나왔죠. 판례를 뒷부분만 바꿔서 낸 거네요. 다 틀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갑이 니코틴